시간에는 심산해당 잎 빼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 잎 빼기를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세력을 안배도 하는 목적이 있고요. 또 그 외적으로는 일단 무성하기 때문에 이 속까지 해가 다 들어가질 않습니다. 또 햇빛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통풍도 잘 안 되기 때문에요. 또 이 잎 빼기를 함으로써 이 안에 속에 이 잔눈들, 잔가지를 만들어주는 잔가지가 망가집니다. 이 너무 무성하면은 해를 못 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잎 빼기를 함으로써 이 잔가지를 다 같이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잎 빼기를 하는데요. 또 그 외적으로 이 심산해당은 그 장미과 식물입니다. 이 장미과 식물 대표적인 게 사과나무 종류인데요. 거기에 뭐 배나무도 들어가고요. 매화나무, 뭐 명자나무, 그 외적으로도 여러 수종이 있는데 이런 장미과 식물들은 잎 빼기를 적절하게 해서 이 병해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. 이 그냥 이렇게 무성하면 이 통풍하고 햇빛이 잘 안 들어가다 보면 이 병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갈반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 잎에 병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잎 빼기를 하면 병해가 훨씬 덜 들어옵니다. 또 이 잎 빼기를 하면 가을에 단풍은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. 단풍을 보고 싶으시면 잎 빼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. 나는 이 가지를 중요시 여기고 겨울에 한수를 뭐 좀 좋게 봐야겠다 하시면 잎 빼기를 해서 이 잔가지를 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뭇잎이 이렇게 큰 게 있는가 하면요. 이 안에 이렇게 작은 것도 있죠.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잎이 전체적으로 이게 컸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잎이 몇 장 없는데 잎이 커서 잎 빼기를 몇 번 하면 뭐 특별히 할 게 없었는데 이게 나무가 오래 자라다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이제 많이 들고 장가지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잎이 많이 작아졌습니다. 그 지금 보시면 속에 잔잔한 잎들이 꽤 많이 들어 있죠. 큰 잎만 몇 장만 따내도 잎 빼기를 한 효과처럼 이 잔 잎만 놔둬도 작은 잎만 놔둬도 그 효과는 있습니다.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큼지막한 잎 위주로 이렇게 배기를 하고 있는데요. 나무가 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잎이 많이 작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잎 큰 나무들이 군생활을 오래 하면 잎이 작아지는 시기가 옵니다. 근데 이게 확 두드러지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잎이 줄지는 않지만 이 장가지가 많아지면 이 가지 숫자가 많아지면 잎이 천천히 작아집니다.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합니다. 잎 배기를 하시면서요. 잎이 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잎이 많이 큰 것들은 뭐 이렇게 따내셔도 되고요. 또 이렇게 뭐 중간치기에 좋다 그러면 이 큰 거를 따내고 중간짜리를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. 꼭 잎 벤다 그래서 꼭 다 잎을 이렇게 자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. 좀 잎이 큰 게 몇 장 있고 작은 게 좀 많다 그러면 큰 거를 따내시고 좀 작은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기왕에 뭐 자르시는 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잎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고요. 이렇게 자른 거보다는 일자로 이렇게 자른 거보다는 요렇게 좀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 좀 보기는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 개념으로 이렇게 잘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얼핏 보면 잎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자로 자른 것보다는 쪼끔 보기는 좀 낫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잎 빼기를 하시면서 이 안에 이 잎이 좀 작고 필요 없는 잎을 좀 따내시고요. 또 거기에다가 이 눈이 너무 많거나 이렇게 하면 눈 속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. 이 뭐 요런 과정은 뭐 늘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과정입니다. 잎만 딴다 그래서 잎만
싹싹 딸 게 아니라 안에 눈 정리라든가 불필요한 가지 같은 정리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다 싹 따면은 어느 정도 따내시면 그 잎이 한 부분에 뭐 4장 5장씩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줄여 주셔야 되고요. 그 이 숫자는 뭐 2장을 남기든 뭐 3장을 남기든 그 이제 조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여기에 가지가 잎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여러 장 더 남겨 주시고요. 여기가 더 너무 많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많이 따내시고 하면은 고런 그 나무마다 이제 조절을 좀 하시면 되기 때문에 햇빛 관계에 따라서 양은 각자 나무의 환경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안쪽에 필요 없는 잎을 좀 따내시고요. 이렇게 햇빛이 잘 비치는 잎이 이제 햇빛을 잘 보고 위치해 있는 걸 될 수 있으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햇빛이 안까지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웃자른 것들은 이렇게 좀 따내시고요. 잎의 숫자를 좀 많이 줄이시는 겁니다. 잎을 베면서 안에가 너무 이제 잎이 많다 보면 뭐 통풍이라든지 햇빛이 속까지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요. 그러면 생장에 지장을 좀 주니까는 잘하는데요. 근데 이게 잎을 베면 실제적인 나무는 약간 그 세력이 좀 위축되는 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고르게 잎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. 결과적으로는 나무가 좋아지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잎배기를 하지 않으면 특정한 부위에 이게 심받는 부위만 확 크는 현상이 나오는데요. 이 잎배기를 함으로써 그 너무 이제 세력이 좋은 쪽은 세력을 좀 약하게 만들고요. 세력이 좀 떨어지는 데는 뭐 잎배기 같은 거를 잎 솟기만 하는 거죠. 잎을 솎아서 잎배기를 될 수 있으면 덜 하고 그쪽은 또 덜 잘라주고 그래서 세력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잎을 많이 베내는 쪽은 세력 좋은 쪽은 잎을 따냄으로써 세력을 좀 죽여주는 거죠. 살짝 내려오게 하고 그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
이 나무가 근상이잖아요. 자 보실까요? 보이시나요? 이 근상이 여기가 뿌리인데요. 이 근상을 키우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이 뿌리가 이 뭐 10 개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 분갈이를 한다든지 뭐 그해 겨울에 어떻게 뭐 관리가 잘 안 돼서 뭐 동해를 받았든지 해서 이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분갈이할 때 좀 과하게 턴다든지 아니면 그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 이제 유인을 하는 과정에 그 한쪽이 이제 보기 싫고 한쪽을 좋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철사를 감아서 유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뿌리 쪽이 부러지면 이게 치유가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가지는 어지간히 부러져서는 다 살아서 나가는데 살이 쪄서 나가는데 이 뿌리는 거기에 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부러진다든지 뭐 상처 같은 게 나 갖고 좀 치명적을 딱 입으면 거의 마릅니다. 그래서 이 뿌리 쪽은 줄기와 이 가지 쪽과 같지 않아서 좀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이게 뿌리가 이제 분갈이할 때 많이 털어 갖고 이제 과한다든가 아니면 좀 뿌리를 더 노출을 시키고 싶어서 많이 묻혀 있던 걸 한 번에 많이 쭉 밑으로 햇빛에 한 번에 확 노출을 시키면 좀 굵은 뿌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가늘다 싶은 거 좀 '야 이건 좀 얇다.' 싶은 것들은 그 햇빛에 한 번에 노출이 되면 이게 말라 버려요. 피부가 마르기 때문에 마르는 거 나오는 현상이 나오니까 고럴 때 좀 유의하시고 분갈이할 때 너무 근상은 과하게 털지 마세요. 그리고 이 심산해당이 장미과 식물이잖아요. 이 장미과 식물인 나무는 그 유리나방이라고 하는 그 심식충 종류가 종종 잘 들어옵니다. 이게 보시면 봄에 보면 여기 목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로 동그랗게 띠를 들면서 이렇게 파먹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유리나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반 약을 쳐서는 잘 안 죽어요. 그래서 그 벌레 구멍이 딱 나왔을 때 그 구멍에다가 살충제 원액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잡는데 고거를 좀 유의하셔야 되게 건강한 나무도 어느 순간에 들어오고 특히 좀 수세가 좀 약하다 싶은 나무에 그게 좀 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존벌레. 이 존벌레가 수세가 약한 나무에 잘 자라 몇 년을 잘 키우다가도 그에 좀 약하다든지 겨울에 뭐 추위를 먹다든지 분갈이 해 갖고 좀 그 여름에 좀 고생을 많이 해 갖고 이 겨울을 잘 넘길 때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존벌레도 봄에 들어옵니다. 뭐 심지어 소사나무에도 들어오고요. 소사나무에 들어온 것도 봤고 이 사과나무 위에 종종 들어옵니다. 이게 수세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존벌레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면 이 나무에서 알코올 성분이 나온답니다. 그래서 존벌레가 그 알코올 성분의 냄새를 맡고 와서 여기다 구멍을 뚫는다고 하니까요. 나무를 좀 건강하게 관리를 해 갖고 이 병해충을 잘 잡으셔 갖고 나무를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잎 배기가 끝난 상태입니다. 이 잎 끝이 잘라진 단면이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되고요. 또 잎이 많은 데는 잎을 좀 솎아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게 잎을 솎아냈고요. 또 작은 잎은 잎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. 큰 잎을 잘랐을 때 이 작은 잎 정도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작은 잎은 별도로 자를 필요가 없고요. 이 큰 잎 위주로만 자르고 잎이 많은 데는 좀 잎을 좀 솎아냈고요. 잎이 부족한 데는 잎을 좀 몇 개 더 달아 놨습니다.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시고요. 하면서 안에까지 해가 들어가고 통풍이 되면서 지금 가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근상인데요. 이 근상을 이제 관리가 잘 되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가 구조가 이제 잘 나오고요.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 피부가 이렇게 그 각질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죠. 황피 트듯이 황피성은 아닌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소나무 피가 터지듯이 이 신산해당도 이렇게 피부가 터집니다. 이 뿌리가 터지는 시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피부 터진 정도로 보고 이 나이 나무의 나이라든지 분연령을 대략
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잎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. 이상 금연 문제 이광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